민원연 김환경 사무처장입니다. 육포. 이거는 죽은 고기야. 원래 고긴 다 죽은 거예요. 아니야, 구울 수 없는 고기는 죽은 고기야. 예. 1년 된 날이래요, 민원연. 네, 오늘 1년이에요. 파파이스타에서. 종편 떼찌 맨날 하는 그 영상들 있잖아요. 그거 하지 말고 뭔가 이번 선거보도를 다 정리해보자라고 짧게, 하셨잖아요. 네, 네. 짧게. 그런데 사실은 뭐 이게 짧게 가능한 일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총평가 토론회를 다음 주 목요일 날 하기로 해서 지금 양적 분석을 완성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양적 분석이 좀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사실 양적으로 완전히 막 드러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제가 계속 매주 양적 분석을 전주 거를 이렇게 마무리해서 보냈던 걸 보면은, 이번 선거보도에서 가장 지금 계속 말씀하시지만 안철수 띄우기가 굉장히 노골적으로 신문, 방송, 종편 뭐 모든 매체를 다 통틀어서 포털이고 뭐고 다 그렇게 됐고, 그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불리한 보도량과 그다음에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뭐 불리한 보도량 이 갭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났어요. 예를 들면은 제가 지난 4월 말까지만 통계를 내봤는데도 MBC 같은 경우에는 한 40건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의 유불리 차이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서 40건 정도 차이가 나니까,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문재인 후보는 많은 그 뭐라 그럴까 부정적 보도로 온통 도배되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못 받은 정도가 아니라 마이너스를 엄청나게 받았어요. 예, 진짜. 마이너스 뭐 205건 막 이래요. 저희가 네. 보도량을 이제 마이너스만 해보면.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이번 선거보도에서 특징은 사실 여론조사 보도를 저희가 아무리 설마 이렇게까지 잘 못하겠나. 그래도 이 사회가 좀 투명해졌는데 장난을 좀 덜 치겠지라고 좀 방심했었는데, 사실 이번 올해 그 대선에서는요, 그 이전 선거보다 여론조사 보도가 훨씬 더 문제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질문이나 특히 양강구도를 부각하는 그런 그럼요. 것이나 보도를 하는 그 내용에 제가 속에 탔어요, 있어서도 그래서. 너무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예, 그 점이 아주 특징이었고요. 이 세례를 4년 동안 내내 받으면서 살아남았구나. 진짜 강한 후보다. 네. 응?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결집도가 높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하도 괴롭히니까. 심지어는 그 마지막 날 선거 전날 밤에 MBC에서 그 프리어그 가지고 국민의당에서 이제 뭐 말도 안 되는 성희롱, 뭐 성추행 뭐 어쩌고 성추행 이런 성희롱 얘기 했잖아요. 네. 그걸 MBC에서 보도를 했어요. 앵커가 좀 문제가 있는 분일걸요? 하루하루가 진짜 굉장한, 이번에 네거티브 보도가 사실 여태까지 이명박 후보 때도 그렇고 네거티브 보도는 있었죠. 그렇지만은 이번처럼 이렇게 폭로전이 너무나 난무하고, 그리고 그 폭로에 근거도 없는데도 다 받아 써주고,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주장을 그냥 거의 무비판적으로 받아 써주는 이 정도의 보도는 사실 찾아보기 힘들었어요. 굉장히 많은데요. 제가 요것만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나쁜 방송 보도와 그 나쁜 신문 보도를 매주 선정을 했습니다. 3건씩. 그런데 7번 선정을 했는데 MBC가 8건이 선정이 됐고요. 그리고 TV조선이 5건이 선정이 됐는데, 이게 저희가 뭐 이렇게 분배한 게 아니고 진짜 보도의 악질성만 가지고 이제 선정을 했는데 요렇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나쁜 신문 보도는 조선일보가 10건이 나왔고, 그다음에 동아중앙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TV조선 오늘 한 건 못 보셨죠? 모니터원들이 모니터할 게 없다, 너무 훌륭하다 지금. 오늘 거꾸로 모니터를 밥값을 못하는 거예요, 다들. 뭐야 지금. 너무 당황하지 않았어요, 모니터? 너무 당황해가지고 감동의 눈물까지 막. 아니, 내가 처음에는, 그 정권이 바뀌었구나 하다가 점점 해도 너무하는구나. 저희 잘리는 건가요? 막 이러면서. 며칠 안 갈 거예요, 며칠 안 갈 건데, 오늘은 진짜, 이야, 미쳤구나, 애들이 정말. 특히 신문 보도를 보면요, 워낙 신문에서 나오는 나쁜 보도가 이제 종편에서 그대로 다 재현되기 그렇죠. 때문에. 신문에서 생산해가지고 여기서 재생하죠, 다시. 네네. 예. 근데 신문 보도를 보면 정말 재미있는 게, 처음에 이제 안철수 후보를 막 띄우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홍준표 후보도 띄우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나중에는 마지막에는 이제
이 연정을 그러니까 둘이 합쳐라라고 단일화를 요구하는데 단일화를 요구하는 수위가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모든 칼럼과 그 사설이 다 단일화 이야기를 막 하면서 사랑이나 우정은 좋아하는 사람은 사랑하거나 우정을 나누는 것이다. 근데 정치는 연대하는 것이다. 연대해라. 빨리 연대해라. 이렇게. 너무 다급하게. 예, 다급하게 그런 보도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고, 찔적인 그런 뭐 종북몰이라든가 이런 문재인 때리기와 관련된 사설들도 너무 많이 나오고, 오늘 사설이랑 오늘자 그 신문들 보면은 이제 마치 언제 그 문재인 후보가 과거에 언제 그렇게 통합을 많이 얘기했다고 계속 통합을 요구하잖아요. 그러면서 협치, 통합. 적폐 청산하면 적폐라는 말을 이제 다시는 꺼내지도 말라 이런 주장. 자기들을 건들지 말아달라는 예. 거예요. 심지어 노무현 친문을 버려라. 그렇죠. 이런 주문도 예, 있죠. 예, 제목만 이렇게 딱 보면은 첫 번째 주에 이제 저 MBC 보도가 이제 됐는데 문재인 후보의 MBC 비판에 대한 보복을 하려고 하는 보도였어요. 이제 문재인 후보가 MBC를 비판했잖아요. 그랬더니 그걸 보복하는 보도를 내고, 그 다음에 채널 A가 첫 번째로 그 문재인 후보 아들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넷째 주에는 채널 A가 민주당 경선 기권표 논란, 국민의당이 주장한 무효표로 보도를 하는, 저번에 한번 보여드린 그런 보도들을 하면서 이제 점점 안철수 띄우기를 시작합니다. 자, MBC에서 그 채용부터 휴직까지 꼬리 무는 의혹들 해서, 그러니까 문재인 측의 반론은 전혀 거의 담지 않은 그런 이제 의혹 보도들을 시작했고요. 예, MBN에서 안철수 후보만 앞선 여론조사만 싹싹 발췌해가지고 두 건은 당일날 한꺼번에 보도한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MBC에서 이제 세 당의 그 후보들이 확정됐을 때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는 노무현이 인자, 홍준표 후보는 모래시계 주인공, 안철수 후보는 컴퓨터 의사라는 제목을 뽑아서 세 개를 연타로 이렇게 보여주는 것도 했고요. 그리고 MBN에서는 저 스트롱맨의 눈물이라고 해서 홍준표 꼼수 사태를 전하는 보도 제목이 스트롱맨의 눈물 해서 홍준표 후보의 눈물만 부각하는 이런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KBS에서 드디어 첫 보도로 대선 후보 검증을 냈는데요. 첫 보도의 주제가 문 후보 부인이 너무 비싼 가구를 샀다. 그리고 해명이 왔다 갔다 한다라는 이런 내용을, 정말 이거 엄청 오래 했어요. 예, 엄청 4분 30초짜리 보도였어요. 네. 그러니까 4월 셋째 주에는요, MBC에서 진짜 짜라란 3위가 3개가 다 MBC인데요. 첫 번째 거는 이산가족 상봉이 특혜다라면서 문재인 후보 특혜였다라고 하는 거고, 북 노골적 선거 개입 안철수 정조준 해서 북한이 대선에 개입하고 있다. 그래서 북한이 안철수가 당선된 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예,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고 있다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그 다음에 그 세 번째 보도는 3위는 문재인 후보 호남 홀대론이라고 해서 국민의당이 만들었던 프레임을 그대로 가져와서 이걸 내가 입증해보겠다 하면서 사실 입증이 하나도 안 되는 그런 보도를 한 바 있고요. 그 다음에 SBS, 네, 예. 5월 첫째 주에 드디어 이제 저 조일성 기자의 SBS 보도가 이건 누가 장난친 거라고 봐요. 저는. 바닥을 이거 잡아내야 돼. 쳤죠. 이런 보도가 있었고, 그 주에 SBS에서 그 SBS 논란을 키워보려고요, 한상진 교수가 발언한 게 있어요. 문재인에 대해서 SBS가 계속 봐주기를 한 것 같다, 눈치를 보는 것 같다,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그 발언을 굳이 이제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발언이다 해가지고 굉장히 자세히 보도하는 TV조선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TV조선의 팩트체크,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홍준표 후보가 하는 말은 전부 다 일부만 사실로 만드는 그 마법을 부리는 팩트체크 보도가 있었어요. 이건 굉장히 많아가지고요. 저희가 뭐 TV조선 팩트체크는 무조건 일부만 사실, 절대 그 거짓이 없어요. 홍준표만. 네, 홍준표만. 네, 언론 부역자 명단을 이야기를 하면서 MBC에서 또 이제 자신들에 대해서 비판한 문재인 후보를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언론인 손보기를 하려고 한다라는 그런 굉장히 자기네들에 대한 이야기를 그리고 했고요. 이제 이 단일화 얘기를 얘네들은 끊임없이 마지막 순간까지 하죠. 네. 그래서 단일화. 비과학적인 삼자 단일화 해야 된다고. 지지율을 다 합친 다음에, 그래서 비문재인 3자 단일화가 되면은 이길 수 있다라는 식의 그런 보도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다시 팩트체크 보도가 이렇게 매주 거의 TV조선 팩트체크 보도가 나쁜 보도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아까 이게 3자 단일화를 이렇게 가정을 하는 거예요. 모든 후보들을 다 이렇게 해서 이만큼 모으면 이렇게 지지율이 높으니 3자 단일화 하면 된다라는 식의 이야기들을. 안철수로 셋을 합쳐서 승부하면 이긴다는 그 구상, 삼지대, 뭐 이런 구상을
작년부터 했고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 놓지 못했어요. 네, 얘네들은. 그렇죠. TV조선에서 얼마나 열심히 그 안철수 후보를 띄웠던지 복식호흡 중점 안철수, 간철수에서 강철수로 뭐 이런 식의 멘트들이 막 나오는 보도들이 심지어는 언론이 안 띄워 민심이 띄워 이 보도에서는 안철수 후보는 언론이 띄우는 게 아니고 그 국민이 띄우는 것이다라는 그런 내용을 또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팩트체크에서 무조건 전부 다 홍준표 후보가 하면은 최소한 일부는 진실로 나오는 거예요. 절대 거짓이 안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노 전 대통령 64만 분 진실은 정리해고법 입법 책임. 이거 정리해고법을 통진당이 만들었다고 주장했다가 그때는 아예 없었다 그 당이.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여야 합의로 만들었다는 의미였다. 그러니 일부는 사실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TV조선이 했고요. 노정부 진위 개수가 최악이라고 했는데 다른 신문과 방송사는 전부 다 그렇지 않다라는 입증을 해서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TV조선에는 수치는 틀렸다. 그러나 취지는 또 맞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민원연 고생했다는 얘기 하려고 했더니 또 일을 해왔네. 우리가 이제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때 언론이 얼마나 일을 못하게 괴롭혔는지, 그래서 정말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개혁 작업이 거의 불가능했었잖아요. 진짜 괴롭혀서. 대통령 편을 드는 것은 권력에 야합하는 것이야 정도 수준의 프레임이 만들어졌죠. 네. 그래서 그게 스포츠가 됐어요. 노무현 대통령은 잘 모르시겠지만 취임하고 나서 처음에 국회에 갔을 때 국회의원들이 안 일어났어요, 자리에서. 그런데 그런 분위기가 그냥 용인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정말 해야 될 일이 많고, 민원연이 사실 지금 32년 됐다 그러는데, 그동안에 정권의 변동이 있었지만은 계속 이 언론개혁 작업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언론이 이렇게 계속 바닥을 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정말 열심히 저는 엄호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언론의 문제는 아마 더 심각해질 거라고 저는 그렇게 계속 불안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후원해 주시고, 저희는 열심히 적폐청산 이런. 갖고 가! 장사로 나왔잖아!